예, 안녕하세요. 예,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의 이은지입니다. 이렇게 2021년 첫 저희 건강강좌에 많이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녹내장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녹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 때문에 눈 속의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먼저 이제 시신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시신경 유두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눈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본 모습인데요. 이 뒤쪽에 시신경 유두가 있고, 이제 요게 이렇게 쭉 뒤쪽으로 이제 뇌까지 연결되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이 시신경 유두가 모아서 이제 뇌로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시신경 유두가 점점 손상이 되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인데요. 네, 흔히들 녹내장과 백내장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백내장은 요 앞에 수정체에 생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기듯이 자연스럽게 다 생기는 건데 이제 많이 심해져서 이렇게 하얗게 수정체가 변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백내장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서 말기 녹내장까지 우리가 시신경 유두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신경 유두를 우리가 실제 검사를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정상에서 초기 녹내장 때 시신경 테두리가 이렇게 얇아지는 소견이 보이고, 중기가 되고 말기가 되면은 요 통통했던 시신경 태가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소견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시야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검사를 해서 보는 소견이고, 실제로 이 녹내장 환자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사람이 걸어오고 있고 공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도 서 있고요. 근데 이제 초기 녹내장 때는 이렇게 주변부에 어떤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다가 중기 녹내장이 되고 이제 말기가 될수록 이런 식으로 시야가 점점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물체 인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증상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대개는 이거는 이제 급성 녹내장 때 발생하는 증상이 되고, 흐리게 보이거나 충혈이나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녹내장의 증상은 대개는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은 만성으로 오게 되고 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제 주변부 시야부터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증상이 발생을 하게 돼서 증상 발생된 이후에는 이미 이제 치료가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대비감도 저하라고 앞서 한마디가 나왔는데, 이 대비감도 저하라는 거는 이렇게 테두리를 잘 못 느끼는 그런 증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찬을 집기가 어렵다든지라는 증상으로 시작이 되고, 대개 밤운전이나 터널을 들어갈 때처럼 어두운 곳에서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 결손이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렇게 주변부의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는 초기에는 환자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야가 정상에서 말기 녹내장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순서에 따라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부 시야부터 줄어들어서 공을 못 보게 되고, 조금씩 뿌얘지다가 가운데 시야가 안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기 녹내장이 되면 뿌옇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녹내장은 왜 생길까요? 되게 제일 중요한 인자는 안압입니다. 안압이라는 거는 이제 눈을 공 모양으로 유지하는 그 압력을 얘기하게 되겠는데,
우리 눈에도 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순환을 해서 이제 빠지는 요런 경과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방수라고 합니다. 눈의 그 뒤쪽 방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앞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이게 쭉 순환이 되는데요. 이게 방수는 뒤쪽에 이 수정체 옆에 있는 선모체 돌기라는 데서 만들어져서 이 동공연을 타고 앞방으로 나온 다음에 이 섬유주나 포도막 공막이라는 그 조직 유출로를 따라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이 계속 되는데 이 유출로가 막히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안압을 10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유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이상으로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데 이렇게 이 시신경 유두에 잠시만요. 이게 조금 포인터를 제가 잠깐 끄겠습니다. 예. 요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신경 유두입니다. 이제 여기 녹내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신경 유두가 뇌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고 이제 안구 바깥으로 나가는 요 부분에 사상판이라는 그 지지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플레이가 원활하지가 않네요. 사상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이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러 개의 판상 조직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판이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 사이로 이제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판이 시신경 유두를 지나는 신경 다발에 영양 공급도 하고 혈류 공급도 하고 네, 그렇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이게 안압이 올라가면은 이와 같이 사상판이 눌리게 돼서 이 사상판을 지나가는 신경 다발이 뭐 혈액 공급이나 이 신경 다발 안쪽을 지나가는 이 축삭 흐름이라는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괴사에 신경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서 말기 녹내장의 그 조직을 실제로 죽은 사람의 조직을 이렇게 본 연구인데요. 요 조직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이 사상판입니다. 이게 막 얼기설기 있고 약간 스펀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의 사상판은 요런 두께가 두껍고 스펀지 조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점점 녹내장이 진행할수록 이 사상판의 이 표면을 보시면은 점점 뒤쪽으로 함몰되는 그런 소견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신경 손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안압 상승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안압이 올라가면 이런 사상판에 함몰과 함께 변형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신경 테두리가 손상되고 신경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압이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한데 실제로 이 좌측 눈과 이 우측 눈은 굉장히 다른 시신경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같은 사람의 안압하강 수술을 한 수술 전과 후의 시신경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추면 이와 같이 시신경 모양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시신경유도 이 중간 이 부분에서 이 중심에서 시신경유도의 단층 촬영을 해보면 이 사상판이 이렇게 휘어있던 사상판이 이렇게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랬던 사상판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안압이 내려가서 이제 환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사상판 모양을 그냥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를 찍어 보면은 사상판이 이렇게 얇고 많이 꺼져 있는 사상판을 가진 환자도 있고 이렇게 두껍고 덜 꺼진 이런 모양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쭉 경과를 보면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된 사상판을 가진 환자들은 이 시야가 처음에 이렇게 좋았던 환자도 빨리 나빠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환자이긴 하지만 사상판이 괜찮은 분들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뭐 3년 동안 경과를 본 환자의 모습인데 이런 시야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판 모양을 보면 이게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안압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시신경이 약해서 안압에 더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안압을 더 낮추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높은 안압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신경 유두랑 뭐 주변 조직 상태 그리고 뭐 다른 사람마다 타고난 뭐 나이라든지 근시라든지 뭐 인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정상이 10에서 20 정도라고 할 때 뭐 강한 눈은 25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또 약한 눈은 15라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자분마다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그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은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 정상 범위라는 거는 녹내장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낮춰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신경이 약하신 분들은 안압을 더 많이 낮추어야 되고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핵심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안압만 낮추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험인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서 또 많이 거론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도근시입니다. 안저사진을 보시면은 이 고도근시가 없는 사람이랑 고도근시안의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초음파로 안구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고도근시가 있는 눈은 안구가 굉장히 앞뒤로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신경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신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녹내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구가 성장하는 시기는 되게 10대 후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안구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안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멈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렇게 고도근시에서 발생하는 녹내장의 경우에는 그 진행이 더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압은 우리가 낮추면 되지만 고도근시나 나이, 뭐 가족력,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장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바꿀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나이가 젊은 녹내장 환자들, 특히 40세 미만의 녹내장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젊을 때부터 정기검진으로 녹내장이 생기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녹내장 증상으로만 녹내장을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러 실제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녹내장의 증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압이 높아서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충혈, 통증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이런 시야나 시력에 이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대로 흐리게 보이고 충혈과 통증이 있다고 다 안압이 높은 증상은 아니고요. 또 이런 시야나 시력에 이상이 생긴다고 다 녹내장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녹내장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증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질문들을 주시는데 되게 눈이 아플 때 안압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안압을 재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개는 되게 그 눈이 건조한 증상이 가장 그 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높은 안압으로 인한 증상은 가장 마지막 원인입니다. 그래서 눈이 뻐근하게 아프다고 다 안압이 높아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을 진단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눈 속에 시신경이 손상되니까 시신경 검사를 해보고, 네, 시야가 좁아지니까 시야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압 검사는 녹내장 진단과 치료의 기본이 되겠는데, 치료 전에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치료 후에 얼마나 내려갔는지, 치료 중에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정상 안에서 일중 변동이 약 3에서 6 정도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이나 이 정도의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압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안압 검사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요 골드만 안압 검사가 있고, 또 이 바람으로 재는 요 비접촉 안압계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그 의원에서 검사하는 요 검사가 되겠고, 이렇게 바람이 여기서 톡 나오는 그런 검사입니다. 또 이런 골드만 안압계로 검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리바운드 안압계나 토노펜으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안압 검사하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골드만 안압 검사인데, 실제 요게 환자 눈에 직접 와 닿게 되고요. 또 이 바람으로 검사하는 이 비접촉 안압계는 이렇게 여기서 바람이 나가서 각막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펜으로 갖고 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는 간편한 안압계인 이런 안압계들도 우리가 개발이 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신경 검사는 우리가 외래에서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시신경 유두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시신경 유두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경의 안저 사진이고, 이건 녹내장이 있는 환자의 안저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혈관 바로 옆에 보면은 약간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녹내장 때문에 시신경 다발이 손상돼서 없어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OCT라는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시신경 그 요두 주변에 망막신경 섬유층이라는 이 녹내장에서 손상되는 부분의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나타난 요 부분인데요. 여기가 녹내장에서 손상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여드렸던 OCT로 사상판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시신경 유두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사상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 조직이 사상판인데요. 요 조직이 얼마나 두꺼운지, 변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진행할 건지를 어느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야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신경 세포들의 기능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빛자극을 요 기계가 주면은 이제 환자가 직접 자극이 있으면은 요 단추를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초기 녹내장 때 이 주변부의 시야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경세포들의 뭐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약을 잘 안 쓰고 오셔서, 시야 결손이 이렇게 말기까지 진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꼭 그 진료를 보셔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신경의 혈류를 관찰할 수 있는 요런 그 장비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 뭐 조영제나 이런 걸 주사하지 않더라도 시신경 주변의 혈류가 여기 파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혈류가 장애가 있는 부분인데, 혈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 치료는 이런 그 안압하강 치료를 중심으로 되게 되겠는데, 이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거를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능이 정상에서 말긴 녹내장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치료를 안 받았을 때 경과가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초기에서 말긴 녹내장까지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 속도를 억제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과를 밟는 게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치료 목표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 그 진행 속도가 더 완만하고 말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늦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더 빠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할수록 덜 나빠진다는 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안압 낮추기, 또 혈액순환 개선, 뭐 시신경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게 치료 목표고요. 중요한 거는 안압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안압과 뭐 혈액순환 장애 뭐 이것들을 가장 녹내장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기는 하지만 우리가 혈액순환 개선시키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안압을 낮추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압을 결정하는 요인은 방수가 만들어지는 것과 빠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안압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수 유출을 이렇게 그 방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유출되는 거를 더 도와주면 이 안압이 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안약, 레이저,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방수 생산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뭐 안약과 레이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녹내장이 수술이 되는지를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녹내장도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술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목적이 약물 치료랑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완치가 아니고 안압 하강을 위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술 후에 관리가 필요하고, 또 평생 수술 받을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압 하강제를 저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약의 효과가 적거나 또 안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쓰는 안약마다 부작용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녹내장 약은 한 번 중독되면 계속 써야 한다, 뭐 이렇게들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녹내장 약을 쓰는 이유가 이제 약에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니라 녹내장이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고,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내장 안약에 반응이 없거나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그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그 레이저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방법이 도입이 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섬유주 절제술을 이렇게 모식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수정체고 여기 홍채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방수가 빠져나가는 조직인 섬유주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 일부를 절제를 해서 안쪽에 방수가 요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서 요 뒤쪽 결막 뒤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그 홍채 일부가 절제된 모습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섬유주가 일부가 절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눈 안쪽에 있는 방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수술을 여기 앞서 섬유주 절제술 같은 수술은 여기가 뭐 흉터 조직 같은 걸로 해서 막히게 되면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을 못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런 수술이 좀 효과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는 이제 방수 유출 장치라는 요 임플란트를 삽입을 합니다. 임플란트라고 해서 뭐 눈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눈꺼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임플란트가 삽입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작은 튜브가 이 눈 안쪽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 안쪽의 물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안압을 낮추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방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앞서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이 부분이 저희가 임플란트를 넣은 건데 되게 이제 스텐트죠. 그러니까 젤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아주 작은 튜브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메드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고 반대쪽에 그 스텐트 삽입술을 했는데 스텐트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 튜브가 살짝 보이고 여기 스텐트는 확대해 보면 약간 이제 보일랑 말랑 하는데 요 반대쪽에 넣은 튜브랑 그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술 시간도 더 짧고 합병증도 적어서 최근에는 이제 안압이 많이 높지 않은 그런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시신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런 식의 그 시신경 유두 테두리가 이렇게 눌려서 많이 얇아져 있던 테두리가 눌려있던 사상판이 복원하면서 이렇게 두꺼워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휘었던 사상판이 복원이 된 모습이고요. 모든 환자에서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일부 환자에서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면 아마 이 눌렸던 시신경 때문에 이 눌려있고 잘 통하지 않던 시신경 축삭 흐름이 이렇게 사상판이 복원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해주셔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술 받는다고 이미 죽은 시신경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눌렸던 사상판이 복원이 되니까 시신경이 이제 추후에 덜 눌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경이 손상되는 거를 억제해서 이제 녹내장의 진행이 억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수술로 녹내장이 완치되는 거는 아니고 또 수술이 되더라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안압이 다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받는 이유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가장 안압 하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당장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형 이율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내장으로 실명한 확률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녹내장으로 실명되는 경우는 이제 다음 세 가지 경우인데요. 녹내장의 종류가 진행이 빠른 형태의 녹내장이거나 처음 진단 당시에 이미 너무 심한 경우, 너무 늦게 발견한 경우, 그리고 진단 후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빠른 종류가 아니고 조기에 발견했고 또 꾸준히 잘 관리하면 실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녹내장이란 거는 높은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시야 결손이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증상이 생긴 후에는 늦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다든지 고도근시가 있다든지 뭐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있고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또 손발이 차거나 뭐 그런 증상이 있거나 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그런 위험 요인을 동반한 분들에서는 녹내장 정밀 검사를 받으러 인근 안과 또는 주변의 전문 안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표는 호전이 아니라 진행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전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치료는 안압 하강 치료입니다. 그래서 안압 하강의 1차 방법은 다양한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고 안약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뭐 이런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 결과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경과를 밟는 경우가 훨씬 많고, 녹내장으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로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런 와중에도 녹내장이 소리 없이 우리 옆에 주변으로 다가오고 또 나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 병원에 내원을 꼭 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또 진행이 되는지를 꼭 경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강의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녹내장 바로 알기라는 그 진단, 그과 증상 뭐 이런 것, 치료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그 8월 26일 날 있을 녹내장과 살아가기라는 강의에서는 이미 녹내장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녹내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첫 번째 주가 세계 녹내장의 주간으로 많은 저희 학회에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홍보를 드릴 건데요.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질문과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갑자기 오늘 안압이 높아서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다. 집에서 하는 응급조치가 있을까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응급 상황이실 것 같고요. 실제로 안압이 높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꼭 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까운 안과병원에 가셔서 안압을 먼저 재보시고, 안압이 높으면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응급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오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네,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눈이 흐리게 보이는데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조금 좋아지는 증상은, 대부분은 이게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증상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 눈물 넣고 가까운 안과 병원에 가셔서 시력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 돋보기를 안 껴도 책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돋보기를 끼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노안 수술이라고 해서 백내장 수술할 때 이 돋보기를 안 껴도 되는 수술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00% 다 안 끼고 지내시는 거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글씨를 보거나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돋보기를 끼셔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셔야 되고요. 돋보기를 안 껴도 책을 볼 수 있게끔 하시려면은 이제 멀리 보실 때는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도 그 도수를 뭐 가까운데 더 잘 보게 하느냐, 멀리를 더 잘 보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멀리 볼 때 그냥 근시용 그 얇은 안경을 쓰실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가까이 보실 때는 돋보기를 안 끼셔도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처럼 이물질이 끼어있는 느낌, 요거는 그냥 안구건조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압은 정상인데 안과의원에서 시야가 40% 손상되었다고 녹내장 말기라고 이제 들으신 환자분도 계십니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들의 되게 75% 정도가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터가 꺼져 있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해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요인이 있는 질병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직계 가족 중에서 녹내장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고도근시이신 분들은 일단 성인 되기 전에도 녹내장 진료를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겠고, 뭐 어느 정도부터 고도근시라고 하느냐, 우리가 정의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5디옵터 정도 이상이면은 이제 고도근시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모계 간의 유전 확률, 이거는 모계 유전인지 부계 유전인지 요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계 가족에서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녹내장 말기라는 기준이, 시야가 얼마나 손상되면 녹내장 말기라는 기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시야 이상은, 우리가 시야 검사를 했을 때, MD 값이라는 검사 값이 있는데, 이제 요런 MD 값이 마이너스 12데시벨 이상이 말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수치보다는 실제 환자가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시야 손상이 중심부에 있는지, 뭐 바깥쪽에 있는지, 이제 요런 것들이 더 환자가 생활하는 데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말기, 초기, 중기, 말기 요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녹내장이 생기셨는데 아이들은 몇 살부터 검사를 시켜줘야 될까?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녹내장은 되게 근시가 진행하는 경우라면 어려서부터라도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때 만약에 근시가 있고 자녀분이 두꺼운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안경 도수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10대 중반 청소년기부터 검사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검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은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알러지성 결막염이 어릴 때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결막염이 자꾸 오는 아이들은 안과병원에서 결막염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약들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소염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걸 오랫동안 점안을 하게 되면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실제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압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막염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자녀분이 있으면은 꼭 안압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컴퓨터나 핸드폰도 녹내장에 영향을 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실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핸드폰 같은 거를, 특히 컴퓨터 말고 핸드폰을 보실 때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시면서 또 주변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보시게 되면은 안압 상승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쇄각 녹내장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두운 환경에서 뭐 책을 보시거나 뭐 핸드폰에 작은 글씨를 보시거나 그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진단받은 사람은 렌즈 삽입술과 같은 고도근시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없나요? 가급적 안 받는 게 더 좋은 건지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이거는 아직 저희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급성 폐쇄광 녹내장의 위험이 늘어나고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중에 안압이 50이나 6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적인 안압 상승이라도 이 녹내장 약한 시신경을 가지고 있는 이 녹내장 환자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받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어제 섬유술, 아마 섬유주 절제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수술을 받고 하루가 지났는데 거울을 보면 눈동자가 뿌연 게 뭐가 막이 있는 것처럼 보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눈동자가 뿌옇게 보이는 게요. 실제 거울을 봤을 때 반대쪽으로 봤을 때 수술받은 눈이 뿌옇게 보인다면은 이제 그거는 아마 수술 부위가 그렇게 보이시는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시면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수술 직후에는 시력이 떨어지니까요. 그거는 일단 검진 수술 다음날 검진 시에 별 이상이 없으셨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녹내장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약을 잘 넣은 것은 꾸준히 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생활 방법은 제가 이제 8월 달에 있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건강식품 중에서 효능이 의사들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은 일반 건강식품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녹내장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방법 중에 그 요가나 필라테스 중에 그 심장이 머리보다 위쪽, 그러니까 머리가 심장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그런 자세들은 를 취하는 그 순간에는 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꼭 그 심장보다 머리가 아래쪽으로 위치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구나무 서기 자세 또는 그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 되게 이제 무거운 역기를 드신다든가 뭐 그런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들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뭐 근력이 많을수록 또 안압이 더 내려간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은님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정 안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적정 안압을 알기 위해 초기 안압을 꼭 알아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적정 안압이라는 거는 저희가 초기 안압이랑 관련 없이 이 적정 안압이라고 하고 되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안압이고요. 치료를 하면서 뭐 안압이 13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 녹내장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 환자의 적정 안압은 13보다 더 낮추는 게 적정 안압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안압이 20이라도 이게 뭐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적정 안압은 2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안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안압이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 안압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기 안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초기에 얼마나 높았느냐에 따라서 안압을 어느 정도 목표 안압을 설정할 그런 그 목표 안압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안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녹내장의 종류와 상태도 많은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류, 상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뭐 초기, 중기, 말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녹내장이 있고 또 진행을 빨리 안 하는 녹내장, 빨리 하는 녹내장 이렇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암으로 치면 이게 양성 종양, 뭐 악성 종양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가 많고 그 진단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개방각 녹내장, 뭐 폐쇄각 녹내장, 1차 녹내장, 뭐 2차 녹내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 주변의 녹내장으로 빨리 나빠지지 않아서 서둘러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치료 중입니다. 이게 이제 눈동자 주변의 녹내장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빨리 나빠지지 않는 경우에 서둘러 치료 안 해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그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영양제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건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손발이 정말 차거나 안압이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계속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진코민이나 기넥신과 같은 그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간 이제 그런 약제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 시신경에 또 도움이 되는 약들 중에서는 빌벨이라는 그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 빌베리 추출물로 만든 알약들이 그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가 녹내장에 안 좋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 좋습니다. 이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신경에 가는 혈류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연은 뭐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하게 되겠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안약도 빼지 않고 넣고 있습니다. 안압은 9라고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뭐 어떤지는 실제로 그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안압은 뭐 9면은 굉장히 낮은 안압이기는 하지만 이제 9에서도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래서 더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진액을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효과가 의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신다고 나쁠 거는 없습니다. 뭐 면역력이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드셔서 나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30대 후반에 녹내장 판정을 받았는데 유전은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일지 요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시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대부터 검사를 이제 시켜줘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인이 된 후에 검사를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요건 아까 답변 드렸던 질문이라 넘어가겠고요. 눈에 뭐가 있는 것처럼 갑갑한데 어떤 증상인가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은 가장 흔한 원인 그 빈도순으로 말씀드리면 안구건조증, 두 번째가 백내장, 세 번째가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인근 안과에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초기 안압을 재기 위해서 안약을 저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될까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안압이 높고 말기 녹내장에서는 이제 안약을 잠깐 끊는 게 부담이 돼서 아마 이제 계속 쓰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 또 그렇게 이게 그 질병이 아주 중하지 않을 때는 초기 안압을 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약을 잠깐 끊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압과 안구건조증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장기적으로 넣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8월에 있을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넣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만 써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오래 써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교체를 하거나 교체를 해도 부작용 때문에 못 쓰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 수술을 하였는데 망막 점막과 녹내장은 연관이 되는지요? 여쭤보셨는데요. 실제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망막 점막 수술을 한 경우에 이제 녹내장으로 진단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이 의심되지만 녹내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녹내장이 나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이것도 앞서 답변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내장의 다초점 렌즈 안경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저상 녹내장 의심이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 녹내장 의심이라는 거는 약간이라도 시신경 모양이 녹내장 환자랑 닮아 있으면 의심이라고 합니다. 실제 녹내장인가는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안압으로 인해서 녹내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안압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신경이 약하면 그 시신경은 정상 안압에서도 더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안압 수치로 녹내장을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눈물약도 안압에 영향을 주냐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도근시인데 멀리 보기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녹내장에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도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외부 활동, 그 바깥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싱가포르 쪽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을 계속 공부만 시킨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시키고 10분 동안 바깥 활동을 시킨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깥 활동을 시킨 아이들이 훨씬 더 근시 진행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 보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한쪽 눈 섬유주 절제술을 받아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상인 반대쪽으로 옮겨갈 수 있나요? 이게 한쪽이 녹내장이 있어서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이게 녹내장은 양쪽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1번이 안압하강 치료입니다. 정상안압이라도 더 안압을 낮춰야 그 시신경이 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녹내장이랑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눈 영양제가 녹내장에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망막의 색소 상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눈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 뭐 나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이 아프고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고 눈에 인공 눈물을 넣어도 좋아지지 않고 자기 전에 연고도 넣고 자는데 편치가 않습니다. 대개 이런 증세는 녹내장과는 연관이 없고 되게 안구건조증 증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업무상 컴퓨터 화면을 자주 보는 게 녹내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축구하다가 공으로 눈을 맞았을 때 안압이 올라갈까요? 물어보셨는데,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요가, 클라이밍 등 근력 운동이 녹내장에 좋지 않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는 녹내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가 자세 중에서 이 엎드리기, 뭐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요런 자세들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녹내장 환자라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환자가 아니라면 하셔도 됩니다. 또 다음 질문, 한국 녹내장 관리 협회가 있던데 공식적 기관인가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믿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한국 녹내장 관리 협회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한국 녹내장 연구회 또는 한국 녹내장 학회 라는 이제 협회가 있고, 이제 요거는 공식적인 기관이라서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서 안압을 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안압 상관없이 머리가 아픈 것에 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인데요. 머리가 아프면 일단 진통제를 드셔보시고요. 정말 두통이면 진통제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진통제가 잘 듣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또 시력이 떨어지는 요 세 가지 증상이 같이 오면은 안압을 꼭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제 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라도 꼭 그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녹내장이 있는데 관리를 위해서 인공눈물을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한가요? 꼭 쓰셔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건조증이 같이 있으면은 이제 녹내장 약제를 썼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꼭 인공눈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진단을 받으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약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 향후 병원 방문 진료 주기와 검사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환자분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개는 그 보통 녹내장 환자의 경우, 조절이 잘 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력 운동이 녹내장에 매우 좋지 않은 바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임산부 출산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요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출산할 때는 되게 이제 힘을 주시면서 복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되게 호흡을 잘 하시면 어느 정도의 안압 상승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전에 호흡법을 잘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순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립 렌즈를 사용하여 근시를 교정하거나 라섹 수술을 받아서 각막 두께가 얇은 것도 녹내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이거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녹내장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각막 두께가 얇으면 나중에 이제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쟀을 때 그 오차가 좀 생기기가 쉬워서 저희가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 그 측정할 때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2개 정도 중요한 질문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녹내장 환아입니다. 원발성이 아닌 녹내장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원인이 없는 녹내장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발성은 대개는 원인이 없는 녹내장은 원발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되게 성인에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원인 없는 녹내장은 없고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에서 발생한 녹내장은 그 방수가 유출되는 그 통로의 저항이 높아졌기 때문에 녹내장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되게 나이가 많아진 것이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선천성 녹내장인 경우에 는 대개는 원발 선천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발육 이상으로 인한 녹내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이 있는 녹내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녹내장도 있는데요. 이게 1차냐, 2차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딱 한 가지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만 딱 그 말씀드리기가 네, 요거는 좀 중요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질문에 요 딱 한 가지만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녹내장이 아주 약하게 있는데 백내장이 와서 시야가 흐린데 녹내장이 있어도 백내장 수술에도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백내장 수술하고 안압이 떨어져서 녹내장 조절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가끔씩은 이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합병증이 많이 동반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안압이 더 올라서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권장을 드리고요.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위험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 26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있어서 병원 가기가 어렵지만 녹내장이 우리 옆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 안과 검사 받아보시고요. 녹내장 환자분들은 꼭 정기적인 검진 잊지 마시고 약이 혹시 떨어지셨으면 주변 인근 병원에 가셔서 약이라도 꼭 처방을 받아서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